네, 택시 운전사 이진규 씨의 신고가 없었다면 과연 어찌할 뻔했었을까? 이번 사건은 결국 신고 정신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릉문화방송 최승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병으로부터 접수를 받아가지고 각 소대원들에게 상황을 전파 및 그리고 중대에 지휘보고를 하고 그리고 인접 소초와 그리고 중대에 상황을 전파하여서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릅니다. 오늘 새벽 1시 35분 택시기사 이진규 씨의 신고를 받은 강릉시 강동파출소 경찰관은 이 씨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인근 군초소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군초소에서는 관할구역이 아니라며 신고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순경이 그 군초소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거기 여기 관할이 아니고 이 관할은 경폭 관할이라 이러면서 할 수 없이 파출소 경찰관은 신고자 이진규 씨를 데리고 바로 이곳 군초소로 달려왔습니다. 이때 군초소 병력은 취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과 이 씨는 10분 이상 군장을 갖추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그 군인 2명이 이제 완전 무장을 해갖고 그래 이제 같이 이제 4명이 이제 그 선박한테 다시 이제 가가지고 그리고 이진규 씨와 경찰관은 장병 2명을 이곳 현장에 데리고 와 확인시켰습니다. 그 현장에도 나갔어요. 그 4명 나가고 바로 거기서 초동 주차하고 그리고 무전 교신 안 돼갖고 파수 와가지고 이때부터 군초소에서는 부랴부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군과는 달리 진짜 적침투를 막아낸 주인공은 바로 주민이었습니다. 이진규 씨는 일이 끝난 한밤중에 온갖 어려움을 참고 끝까지 신고 정신을 발휘하는 용기를 보였습니다. 동해 안에는 전자에서부터도 무장 공비들이 많이 침투한 지역이고 또 늘 침투할 때마다 우리 민간인들이 많이 신고를 해서 그런 결과가 있었고 또 이번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번 잠수함 무장간첩단 침투가 조속히 신고되고 그 가운데 한 명이 생포된 것은 모두 주민 신고 정신의 승리였습니다. MBC 뉴스 최승규입니다. 식량 사정이 극도로 나빠지는 등 체제 붕괴 위기에도 불구하고 일으킨 이번 북한의 도발은 북한 스스로가 긴장을 자초했다고 하는 점에서 바로 그 점이 나름대로 노렸던 목적이 아니었던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94년 김일성이 사망한 뒤 아들 김정일은 공식적으로 김일성의 자리를 이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와 올해 계속된 홍수로 식량 사정은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고 대외 관계에서는 외교적 고립을 타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모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이번 무장간첩 침투 시도는 그들 나름대로 계산된 행동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 내부의 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지만은 지금 전쟁을 갖다 남한에서는 일으키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 북한 주민들의 그 단결력이라든지 또 내적 불만을 갖다 외부로 포출시키고 남한으로 돌리려는 이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외부 세계와 철저히 차단된 북한 주민을 상대로 남한이 꾸민 자작극이라는 역선전이 동원됩니다. 두 번째는 대외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미국이나 일본과의 대화에서 유리한 위치를 고수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반도는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임을 상기시키고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단독 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간첩을 난파하던 방식과 달리 잠수함을 이용했던 점도 북한이 특별한 의도 아래 대남 침투 전략을 바꿨다는 추측에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병우입니다. 오늘 북한의 잠수함 침투 사건으로 그동안 남북한 간에 추진되어 온 경제협력 관계는 급속히 냉각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북한 남포에서 합영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대우그룹 북한관계 사무실에서는 오늘 어두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북한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의 신변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한은 직원 10여 명이 머무르면서 남포공단의 6개 공장에서 와이셔츠와 가방, 재킷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우 측은 과거 북한 핵사찰 문제로 시끄러울 때도 남북 경제 교류는 어느 정도 지속됐다며 애써 평온한 모습을 보이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여파가 오래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간접 수송제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국밥인지 경영법 연결된 건 아닙니다. 분위기를 타는 건 있어요. 북한에서 TV를 임가공에 반입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자전거 합작 공장을 추진하고 있는 LG그룹은 이번 사건으로 합작 사업이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낮은 선봉 지역에 사무소를 세우고 공단을 개발하려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그리고 경수로 사업을 추진하던 한전 등도 계획에 차질을 빚을까 걱정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계에서는 남북 경제 협력이 남북한 모두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북한의 태도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찬승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권옥이 통일부총리 주재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갖고 북한 무장간첩의 침투가 국내 전국 혼란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도주한 간첩을 철저히 색출할 것과 이 같은 침투 기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이양호 국방장관으로부터 이번 사태 긴급 보고를 듣고 최초 발견 이후 군의 대처 상황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배를 조작할 수 있는 승무원이 약 500명이 되고 간첩으로 탈 수 있는 인원이 500명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예정에 없던 국방부의 긴급 보고에 이어 의원들은 먼저 이번 간첩 침투 사건에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첩 침투하니 그런 설례가 없어요. 족적 이상의 낭렬은 설례가 없는데 왜 이번에는 그렇게 많은 유리품을 한 가지도 아니고 수십 종을 이렇게 흘려놨는지 하는 것. 침투 중이거나 훈련 중에 이런 것이 자초가 됐을 확률도 있고 정상적으로 침투의 행위로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최초 발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민간인 신고에 의해서 먼저 됐느냐, 우리 초병이 먼저 발견했느냐 하는 것도 국방부가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려주셔야 되고, 저희 초병이 학연 중에 또 소대장이 나가고 있고 경찰에 신고가 들어서 죽은 부대로 들어오고 제가 보기엔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은 또 대간첩 작전이 주임무인 해안부대가 초기에 잠수함 식별을 하지 못해 그만큼 대처가 늦어졌다고 지적하면서 유기적인 작전 지휘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신한국당의 김철 대변인은 오늘 성명을 통해 무장 간첩이 침투하고 친북한 조직이 활보하는 안보 상황에서 정치권의 각성이 절실히 요구되며 일부 정치 세력의 환상적인 오판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회의의 정동영 대변인은 북한 무장 간첩 침투는 용서할 수 없는 도발 행위라고 규탄하고 잠수정이 민간인에게 먼저 발견된 사실은 막대한 방위비를 쓰는 군의 해상 방위 감지 능력에 구멍이 뚫린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민련의 안택수 대변인은 무장 간첩 침투는 북한의 대남 적화 통일 야욕이 변함없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며 평소 안보 태세를 소홀히 한 정부의 안이한 대북 자세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와 AP통신 그리고 CNN과 NHK방송 등 세계 주요 언론사들은 오늘 잠수함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강릉 앞바다로 침투한 북한의 무장 간첩단 도발 사건을 신속히 보도했습니다. 이들 언론사들은 MBC 뉴스 속보 등 국내 언론 보도와 국방부 발표 등을 인용해서 잠수함 발견과 간첩 침투 경위 등을 자세하게 다루고 이번 사건이 남북한 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분석하는 등 커다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정부와 국민 모두 우리의 대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균 통일외교부장의 해설입니다. 네, 지난 68년 이른바 청와대를 부수기 위해 난파됐다는 김신조 일당은 당시 우연히 마주쳤던 2명의 남욱군 신고로 대부분 사살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근 30여 년이 지난 오늘 다시 잠수함을 타고 난파됐던 북한 무장 간첩들의 비극적인 상황 이면에는 역시 한 택시 기사의 재빠른 신고와 군경 합동작전 요원들의 노고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오늘 TV에서 수많은 신고자들이 생생하게 증언하고 신고하는 장면을 보면서 국민들은 북한이 도대체 왜 아직까지 이러한 무모한 짓을 계속하는가에 대해서 새삼 의문을 갖습니다. 동시에 국민들은 북한 잠수함이 어떻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우리 영해를 침범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주까지만 해도 외국 돈을 낮은 선봉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했던 북한이 또 한편으로 이런 무력 도발을 해온 저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